네, 안녕하세요. 삼성 SDS 이준호라고 합니다. 이번 PR 535번째 발표에서는 메멘토라는 페이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퍼는 UCL과 화웨이 연구자들이 주저자로 참여를 했고 약 2주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범용 LLM 에이전트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으로 비용이 많이 이제 드는 LLM 파인 튜닝을 하는 대신에 어, LLM 에이전트 내에 있는 메모리 시스템을 파인 튜닝하는 방식으로 어, 성능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페이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를 보고 방법론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 리서치라든지 뭐 코드 제너레이션 에이전트라든지 뭐 툴을 사용하는 다양한 LLM 기반의 에이전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사용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워크플로우는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아주 좁은 범위의 태스크를 최대한 잘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디플로이 된 이후에는 이제 스태틱하게 변화가 없이 그 태스크만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테고요. 또 하나는 어, 뭐 판구 에이전트, 판구 딥다이버를 논문에서 예시로 들었는데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플렉서블하게 최적화를 할 수 있도록 이 LLM 에이전트 내에 있는 LLM 자체 베이스 LLM을 뭐 SFT나 RL로 얼라인시키는 그런 접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베이스 LLM이 너무 크면은 계산 비용이 굉장히 커지게 돼서 컨티뉴어스하게 어댑테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굉장히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 갖고 있는 모티베이션은 베이스 LLM을 이 LLM 에이전트 내에서 파인튠 하지 말고 다양한 그 환경 조건이 바뀔 때 그거를 에이전트가 지속적으로 어쨌든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 메모리 기반의 학습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보자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에 저장된 것 중에서 유사한 성공 사례를 참고해서 리즈닝에 활용을 하자. 이런 두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어, 이 메모리 오그멘티드 어떤 에이전트에 대해서 이제 메모리 베이스드 MDP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잘 아시는 이제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의 스테이트 액션, 뭐 트랜지션 펑션, 리워드 펑션, 디스카운트 팩터 외에 추가로 이제 메모리 스페이스가 하나 더 들어가는데요. 이 메모리는 어 보면 이제 이 케이스라고 하는 거에 튜플로 이제 구성되는데 이 케이스라는 튜플의 세스로 구성이 되는데 이 케이스는 스테이트와 액션과 이제 리워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이거 실제로 LLM 에이전트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태스크가 있고 그 태스크를 이제 플래닝하는 서브 태스크로 플래닝하는 그런 게 이제 액션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가 이제 잘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는지 이런 게 이제 리워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메모리라는 거를 이 MDP 프로세스에다가 끼워 넣고 그 메모리에서 추출된 어떤 케이스, 이 케이스로부터 액션이 스테이트와 함께 이제 액션을 도출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는 요런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스테이트 더하기 메모리가 확장된 어떤 익스텐디드 스테이트 약간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스 베이스드 리즈닝 에이전트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RL에서 팔러시 파이는 이제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액션을 이제 결정해 주는 그런 엔티티죠. 근데 이제 이 CBR에서의 팔러시는
이 메모리가 같이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이 요소들이 두 개로 디컴포즈가 되어서 하나는 이제 frozen LLM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메모리로부터 주어진 스테이트에 대해서 최적의 어떤 케이스를 샘플링하는 그런 어, 리트리벌 하는 팔러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뮤가 이제 리트리벌 팔러시라고 부르는데 이 리트리버 팔러스에 의해서 적절한 어떤 케이스가 샘플링 되면 이 샘플링된 케이스하고 스테이트를 조건부로 해서 액션을 이제 이 프로즌 LLM이 샘플링 해주는 이 두 개의 이제 믹스처로 이렇게 팔러시를 마지노라이즈 해서 구하도록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CBR 에이전트의 트래젝토리를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 떤 초기 메모리가 이제 초기화가 된 처음에는 이제 empty겠죠. 그 다음에 어떤 초기 스테이트가 있고 거기에서 어, 처음에 메모리가 뭔가 차 있으면 이제 어떤 케이스가 샘플링이 될 수 있을 텐데 요 케이스가 샘플링 되는 요 과정이 이제 요 트랙트의 프로버빌리티를 분해해서 표현한 이 밑에 포뮬레이션을 보면은 이제 주어진 스테이트와 메모리 조건에서 이제 이 케이스를 샘플링하는 그러니까 리트리벌 하는 요 프로세스가 하나 존재하고 여기에 이제 그 LLM에 의해서 기본 스테이트와 케이스에서 가장 좋은 액션을 이제 샘플링하는 과정이 또 있을 테고요. 요게 이제 LLM 에이전트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액션에 따른 어떤 리워드가 환경으로부터 주어지겠죠. 요게 이제 요거는 외부 LLM 에이전트 외부에서 주어지는 요소가 될 테고 이게 리워드에 해당하고 여기까지 되고 나면 이제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이 튜플을 기존에 있던 메모리에 이제 어펜드 하는 방식으로 이런 리테인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M1이라는 게 이제 생성이 되고 여기에서 다시 새로운 이제 외부 환경으로부터 이제 ST 플러스 1이라는 게 이제 또 주어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트로젝트의 그 샘플링 프라블리티를 정의할 수 있다. 모델링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CBR 에이전트의 학습을 위해서 이제 소프트 큐 러닝을 정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 큐 러닝은 기본적으로 소프트 액트 크리틱을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액트 크리틱은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어, 이 트레젝토리 내에서의 이제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리워드 익스펙테이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오브젝티브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팔러시 원래는 여기 이제 팔러시가 들어가죠. 팔러시의 엔트로피를 또 최대화해 주는 텀을 하나 추가해 가지고 익스플로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능을 높여주는 그런 방법이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어, 이 팔러시 대신에 리트리벌 팔러시 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트리벌 팔러시 뮤가 밸류 펑션에서도 이렇게 파이 위치 사용이 되고 이게 이제 Q 밸류 펑션 정의에도 이제 반영이 되게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discounted visitation frequency라고 하는 DeFi라는 거를 정의를 해두면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 DeFi의 분포에서 샘플링된 S와 M 튜플에 대해서 expectation을 구하는 식으로 이 오브젝티브가 요렇게 포뮬레이션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위에 거 가지고 오면 요렇게 되고 이거에서 이제 클로즈드 폼 솔루션으로 이 리트리버 팔러시 옵티멀 리트리버 팔러시를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구해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옵티멀 Q 펑션이 필요하게 되죠. 이 옵티멀 Q 펑션은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으로 이렇게 또 구해서 이 옵티멀 Q를 구하고 이 옵티멀 Q로부터 옵티멀 리트리블 팔러스를 구하는 이런 식으로 소프트 큐 러닝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안하고 있는 메멘토 아키텍처를 한번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이 메멘토는
플래닝을 해주는 플래너하고 이제 실제 실행하는 엑스큐터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각각에 보면은 LLM들이 하나씩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LLM을 중심으로 해서 플래너는 현재 들어온 어떤 쿼리에 대해서 메모리에서 검색한 사례들을 참고해서 어떤 플랜을 서브 태스크의 어떤 그 리스트로 이렇게 쭉 만들게 되고 요걸 이제 넘겨주게 되면 이 엑스큐터가 그 서브 태스크 계획에 따라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툴들을 사용을 하는데 얘가 이제 MCP 클라이언트 역할을 해서 실제로 이제 이 저자들이 MCP 서버로 6개인가 7개 정도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 놓고 그것과 이제 그 통신을 하면서 툴을 사용한 결과들을 이제 얻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리절트를 던져주면은 여기에서 이제 어 어떤 그 결과가 성공적인지 아닌지 등 평가가 이제 어펜드 되어서 이게 플래너 쪽으로 가게 되고 이 플래너가 이 결과 SAR 튜플을 가지고 메모리 뱅크에 이제 어펜드를 하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메모리를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도록 구조가 짜여져 있고요. 이 근데 플래닝하고 엑스큐션하는 이 구조 자체는 기존의 다른 데에서도 이제 사용하던 방식을 차용한 것이고요. 이 메멘토에서 이제 나브란 부분은 이 플래닝을 할 때 케이스 메모리라고 하는 걸 쓰고 이 메모리 시스템이 디퍼런셔블 하도록 해놓았다 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CBR 기반의 큐러닝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이걸 좀 인핸스를 하기 위해서 어, 뭐 에피소딕 컨트롤 알고리즘을 추가한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쓰이지 않아서 이거는 좀 간단하게 넘어가면요. 어, 그 앞서 이제 그 템포럴 디퍼런스로 q 펑션을 업데이트를 해서 옵티멀 Q를 찾아내는 과정을 로스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TD 타겟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 여기서 메멘토에서 정의한 이 방식에 따르면 한번 플래닝이 되고 나서 이게 엑스큐션 넘어가면은 다시 그 결과가 와서 여기서 또 그 플래닝을 해서 넘어가는 식의 멀티 스텝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싱글 스텝에서 사실은 이 업데이트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멘토의 세팅에서는 멀티 스텝 MDP가 아니라 싱글 스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이거를 어, 이 위에서 정의되었던 식을 심플리파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부트스트래핑을 위해서 원래 추가되는 이 부분에서 이 텀들이 없어지게 되고 그냥 이미디트 리워드만 남아가지고 보면은 싱글 스텝 큐 러닝 로스가 그냥 MSE 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도 학습처럼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해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누메리컬 좀 언스터빌리티가 있어서 이게 리워드가 성공하면 1, 실패하면 0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처럼 간주를 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이렇게 변환해서 해서 좀 더 안정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어, 그 Q 펑션에 대한 요 세타를 학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이 Q 펑션은 결국은 그 주어진 스테이트와 케이스에 대해서 그 리워드가 1이 될 확률이 얼마인지, 성공할 확률이 얼마인지에 대한 노멀라이즈 프라블리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 케이스가 좋은 케이스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함수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어, 이 페이퍼에서는 보면은 이제 그 메모리를 업데이트할 때 라이트 하는 방식은 굉장히 심플하게 기존에 있던 메모리에 새로 얻어진 트랜잭션이 하나 끝나고 나서 발생하는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튜플을 이제 어펜드 하는 방식으로 라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은 파라메트릭 메모리 리트리버를 쓰는데
이제 Q 펑션은 실제 구현 코드를 보면은 투 레이어 MLP로 굉장히 간단하게 노드가 512개 정도 되는 작은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Q가 가장 높은 그 후보들 중에서 탑 K개를 뽑아서 이제 읽어드리는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넌 파라메트릭한 메모리 리트리블 방식도 병행해서 실험을 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Q 함수가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레그하고 사실 별 큰 차이가 없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그 어떤 쿼리가 들어왔을 때 그 쿼리하고 메모리에 있는 것들하고의 그 임베딩 여기서 임베딩 할 때는 그 페이퍼에서는 이제 CMCSE를 써서 임베딩을 하고 있는데 그거의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가장 가까운 애들을 탑 K를 뽑아서 읽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런 그 메모리 리트리버를 해서 이용하지 않는 경우 대비 넌 파라메트릭이건 파라메트릭이건 이 CBR을 하면은 더 성능이 좋아지는데 파라메트릭일 때 더 성능이 더 좋아지는 그런 결과도 있지만 넌 파라메트릭도 성능이 어느 정도는 좀 향상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Q 함수는 이제 메모리 라이트가 일어날 때 이 Q 함수의 파라미터도 동시에 업데이트 하도록 그렇게 플로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 실험 결과를 좀 살펴보면요. 어, 이제 이거는 이제 페이퍼에서 사실 제일 앞 페이지에 나오는 좀 오버뷰 성격의 그 실험 결과인데요. 이 왼쪽 제일 위에 A를 보면은 얘가 이제 가이아 데이터 셋에 대해서 밸리데이션 셋과 테스트 셋에 대해서 어 수행한 결과를 뭐 마누스라든지 A월드, 오픈 AI의 딥 리서치 이런 것들하고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밸리데이션 셋이건 테스트 셋이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메멘토가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 이건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CBR을 쓰지 않는 경우에 성능이 액큐러시 레벨이 이 정도라고 하면은 메멘토에서 이제 이 CBR을 넌 파라메트릭으로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성능 향상이 있고 이게 파라메트릭이 되면 더 좋아진다. 그 이터레이션이 갈수록 향상되는데 이 간격은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BR 없을 경우 대비 CBR을 했을 때 out of distribution에서도 그러니까 학습을 전혀 하지 않은 데이터에서도 컨티뉴얼 러닝의 효과로 이렇게 성능이 올라가는데 최대 9.6% 포인트가 향상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그 실험 결과를 보면 7개의 서브셋 데이터셋으로 구성된 딥 리서처라고 하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한 건데요. 그 베이스라인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잘 변형해서 하는 성능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단순 COT, 그다음에 하나는 COT 더하기 레그가 있고 Search O1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프롬프트 튜닝 같은 그런 걸 좀 가미한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트레이닝 베이스는 이제 말 그대로 베이스 LLM을 주로 아래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들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태스크들에 대해서 성능을 측정했을 때 메멘토에 어 이제 플래너에는 GPT 4.1을 쓰고 엑스큐트에 O4 미니를 썼을 때 이 모든 태스크에서 가장 메멘토가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성능은 이제 F1하고 파셜 매칭 이그젝트 매칭으로 하면은 점수가 안 나오니까 다 파셜 매칭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고 특히 COT 더하기 레그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정도로 성능이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아 리더보드에 이제 있는 결과라고 하는데요. 이제 메멘토를 패스 3로 이제 평가를 했을 때 아마 다른 것도 같은 조건으로 했겠죠. 이때는 엑스큐트에서는 O3로 바꿔서 이제 테스트를 했고, 이후 다른 데이터들도 다 이런 세팅으로 했더라고요. 보시면은 이제 가이아 데이터가 이제 레벨 1, 2, 3가 있는데,
레벨 1, 2가 가장 높고 3에서는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두 번째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게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이고 좀 특이한 점은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에서는 메모리 뱅크가 텅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프롬 스크래치로 메모리를 어펜드 해 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학습인 거죠. 학습을 해 가면서 Q 펑션도 학습을 해 가면서 이걸 측정을 하고 있다고 하고 테스트 데이터셋에서는 메모리 뱅크는 더 이상 업데이트하지 않고 큐 펑션도 프로즌 된 상태에서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테스트 셋에서는 탑은 아닌데 뭐 근접하긴 한데 약간 개입이 있긴 합니다. 여기선 가장 좋네요. 레벨 3에서. 어쨌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LLM 자체를 파인 튜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심플 QA, 그다음에 Humanities Last Exam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메멘토가 이제 심플 QA에서 가장 베이스라인 대비 높고 HLE에서 GPT-5하고 거의 근접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블레이션을 보면요. 그 리트리브를 할 때 불러오는 그 케이스를 몇 개를 할 거냐. 아예 안 불러온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CBR을 안 쓰는 거하고 똑같죠. 이 불러온 케이스가 이제 어떻게 사용되냐면 태스크의 앞부분에 이제 어태치 되어서 이제 컨텍스트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늘려갔을 때 에버리지 성능이 점점 높아지는데 K가 4개, 4일 때 가장 높고 그 다음에는 거의 이제 플래튜가 되거나 약간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CBR을 쓰지 않은 경우에도 이터레이션이 돌아가면서 어쨌든 성능이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그 CBR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넌 파라메트릭인 경우도 그렇고 파라메트릭인 경우도 CBR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비해서 항상 모든 이터레이션에서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거의 한 1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멘토의 구성 요소별로 어블레이션을 해보면 이것도 좀 재미있는데 이제 오프라인 엑스큐터라고 하면은 그냥 툴 사용하지 않고 O3 모델 하나만 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풀어보는 케이스가 되겠죠. 성능이 가장 떨어지고 거기에 이제 온라인 엑스큐터라고 하면 이제 툴 유스, MCP를 통한 툴 유스가 가능한 건데 성능이 좀 올라갑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이제 이 딥 리서처에서는 온라인 엑스큐터가 성능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래서 꽤나 18점이니까 꽤나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논문에서 설명하기로는 이제 데이터 컨테미네이션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LLM 자체가 이미 갖고 있는 그런 답변 능력이 오히려 외부에서 이렇게 갖고 와서 그 기반으로 한 답변보다 더 좋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고요. 다른 페이퍼에서도 뭐 그런 리포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한 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아무튼 이 엑스큐트만 썼을 때보다 여기에 이제 그 플래너를 추가를 해서 이제 CBR이 없어도 플래너만 추가를 하면 성능이 확 올라갑니다. 서브 태스크로 나누어서 이제 던져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확 올라가고 거기다가 메멘토처럼 이제 CBR을 쓰게 되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 이런 것을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플래너 엑스큐트가 동일한 모델일 때 이제 플래너에 어 리즈닝을 하는 슬로우 모델을 쓰는 게 나으냐 아니면 좀 패스트한 답을 하는 모델이 나으냐 이렇게 비교를 해본 거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동일한 엑스큐터일 때는 플래너는 패스트 모델을 쓰는 게 낫다. 이 슬로우 모델을 쓰게 되면 얘가 너무 COT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서브 태스크를 오히려 좀 불안전하게 만들어 준다거나 심지어 어떤 경우는 계획을 아예 하지 않고 직접 그냥 답변을 해버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래너 엑스큐터 구조에서는 플래너는 이제 패스트 모델, 엑스큐터는 슬로우 모델을 쓰는 게 좋은 조합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은
이 논문에서 제안한 이제 메모리 기반의 온라인 강화 학습이라는 게 기존에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 본 것 같은데요. LLM 자체는 그대로 건드리지 않고 두고 LLM의 그 에이전트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메모리 시스템의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해서 이제 그걸 이용한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컨티뉴얼 어댑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준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훨씬 계산량이 적은 반면에 꽤나 효과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어, 또 확장성 측면에서 좋은 최적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메멘토에서 이제 플래너 엑스큐터 구조에서 메모리 오그멘티드 MDP를 좀 포멀하게 제안을 했다는 점에서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험 결과가 좀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4개의 주요 벤치마크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넌 파라메트릭으로도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그게 조금 신기하긴 한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플랜 엑스큐트 구조 자체가 좀 좋아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그 CBR을 써서 에이전트 성능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페이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